이 드라마 보면서 제일 웃겼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마광숙이 한동석을 도어맨 아저씨라고 칭하던 장면이었어요. 사방에서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 회장님 하며 깍듯이 모시는 인물이 실은 그 도어맨이었다니. 이 반전이 주는 재미가 엄청났죠. 특히 마광숙이 결혼식장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허세 가득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날렸을 때 한동석은 내내 이 여자는 대체 뭔 조합이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네 호텔을 좌지우지하는 대빵이라니 마광숙 입장에선 뒤늦게 알게 된 이 사실이 손발이 오그라들고 머리가 띵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광숙이 수의장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었다라고 깨닫고는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그려지면 진짜 대박 웃길 듯합니다. 무엇보다 까칠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던 한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이 도어맨 오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마광숙을 대할지 궁금해지죠. 제 예상으로는 마광숙이 자꾸만 미안해하고 한동석의 눈치를 보게 되다가 오히려 한동석이 내가 뭐 대단한가? 그만 신경 써요라고 태연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챙겨줄 것 같아요. 그러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이 신임 여사장 편만 드네 하는 말이 또 퍼지겠죠. 한편 마광숙 본인도 이 사실이 소문으로 번지면 웃음을 넘어 오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할 겁니다. 특히 장광주가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저거 회장님 백 때문에 팔려나간다는 말이 나올까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겠어요. 이래저래 내가 도어맨으로 잘못 본 게 이렇게 파장을 부르다니 하며 당황하는 마광숙이 볼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반전 요소가 두 사람 사이의 은근한 밀당으로 발전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계속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호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마광숙이 회장님 라인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장면도 은근 명장면이에요. 회장님이 추천했다고 하면 다들 은근 눈치부터 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줄 타기나 백 논란이 생기면 머리 싸매는 캐릭터가 꼭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광숙이 쓸데없는 구설을 원치 않는 상태라 더 난처해 보이죠. 사실 마광숙 입장에선 진짜 떳떳하거든요. 맛으로 인정받았으니까 호텔 납품까지 연결된 건데 엉뚱한 소문 때문에 실력 없이 줄만 탄다는 식으로 몰리면 억울하잖아요. 게다가 한동석도 엄청 딱 부러지고 원칙주의자인데 이렇게 되면 괜히 마광숙도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전 한동석이 큰 틀에선 마광숙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마광숙 씨가 백으로 납품하는 거 아니다. 맛보고 나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해준다거나요. 물론 직장 내에서 돌고 도는 헛소문은 잠재우기가 쉽지 않으니 마광숙이 당분간 혹시 한동석 회장님이랑 친분 생겼다는 소문 더 퍼지면 어쩌지 하며 조마조마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도 두 사람이 가까워질지 아니면 서로 선을 긋게 될지 보면서 짜릿한 서스펜스와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듯해요. 다음으로 독고탁이란 인물이 정말 밉상 캐릭터로 등판했습니다. 마광숙이 숨겨둔 재산 때문에 시동생들과 갈등 중이라며 근거 없는 이간질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건 진짜 괘씸하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옛날에 뭔가 골치 아픈 짓을 했던 전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술도가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직 다 안 밝혀졌죠. 그런 주제에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겠다는 욕심으로 한 회장을 찾아가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풀어놓는 장면이 아주 괘씸해요. 아무리 한동석이 쉽게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 이런 험담을 들으면 일단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저도 한동석 제발 넘어가지 마 하고 속이 타더라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동석이야 워낙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니 그건 당신 말이고라는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마광숙이 시동생들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다 중간중간 독고탁에 추가 공작이 들어오면 에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식으로 살짝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고탁은 욕심이 불같아서 이 정도 이간질이 안 먹히면 아마도 빚 독촉이며 유통라인 압박이며 더 무서운 수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이 캐릭터가 갈수록 악랄해지면 술도가 측에서도 반격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얼마나 통쾌하게 맞받아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아기를 돌보는 장면은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제일 힐링 포인트로 꼽을 정도로 귀여웠어요. 오범수가 혼자서 아기 키우느라 고생하는 건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막상 강의하러 가야 해서 아기를 데려온 상황은 진짜 눈물겨운 코미디였죠.
근데 독고세리도 전혀 육아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기 잘 봐요 하고 큰 소리를 빵 치고는 막 우유 주다 쩔쩔매고 기저귀 갈다 시겁하는 모습이 예상돼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또 아기가 울 때 서로 당황한 나머지 오범수는 강의실을 들락날락, 독고세리는 로비로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면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귀여워 할 만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둘이 교수와 학생 관계라면 독고세리는 한결과 결혼 얘기가 살짝 오가는 상황이기도 하니 이게 묘하게 러브라인으로 번지면 완전 막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가 코믹하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독고세리가 오범수에게 이런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멋있네 하며 마음이 기운다면 집안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요. 한결, 독고세리, 오범수, 그리고 오강수마저 얽히면 사각관계까지. 이건 앞으로 큰 관전 포인트일 듯합니다. 오흥수와 댄스 회원들의 갈등 이야기도 빼놓으면 서운하죠. 방송 댄스 강사인 오흥수가 노래방 생일 파티에서 탬버린으로 얻어맞고 피를 봤을 때 정말 웃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선 웃을 일이 아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세상에 탬버린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죠. 한 회원이 김 원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탬버린이 날아가 오흥수한테 명중하다니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노래방의 날벼락인 셈이죠. 그런데 이 배경엔 회원들끼리 오흥수를 차지하려는 묘한 경쟁심이 깔려 있잖아요. 지옥분도 오흥수를 호감있게 보고 있고 김 원장도 만만치 않은 대시를 하는 분위기고 뭐 오흥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난 그저 댄스가 좋아요 하면서 분위기 띄우다 보니 본인의 매력이 점점 더 부각되는 거고요.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스토리를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줘서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오흥수 주변에서 댄스학원 로맨스 소동이 펼쳐지면 한쪽에선 주먹다짐만 안 일어나길 바랄 뿐이네요. 탬버린으로 피까지 봤는데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공주실 캐릭터도 한몫 제대로 합니다. 공주 캐슬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그리워하면서 언제쯤 다시 캐슬로 복귀할 수 있지? 라고 짜증을 내는데 마광숙이 LX 호텔 계약 따냈다니까 오. 역시 내 딸. 하고 태도가 급 변하잖아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중년 미모도 남아있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발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전통 술도가 안에서 묶여 지내는 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은 거칠게 해도 결국 내 딸 마광숙이 잘 되면 나도 호강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그래도 마광숙과는 티격태격 대립각이 여전하니 중간중간 이 모녀 관계가 갈등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낼 거라 예상돼요. 앞으로 술도가가 좀 더 안정 궤도에 오르면 공주실이 또다시 좋아. 이젠 고급 사교계로 진출할 때야. 라며 뒤에서 뒷바라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이 힘들어지면 이젠 몰라. 난 떠날 거야. 라고 짐 싸들고 나갈 수도 있으니 갈지자 행보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술도가의 전환점이 온 건 단연 장광주 LX 호텔 납품 소식이 아닐까 해요. 와, 편의점 납품이냐 대출이냐 온갖 고민으로 골머리를 썩던 술도가 식구들이 갑자기 대형 계약을 따내게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당연히 독고탁 입장에서는 헐, 이게 왜 이렇게 잘 풀려? 하며 발등 찍힐 일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빛이 보이나 보다 하고 흐뭇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막걸리를 호텔 라인업에 넣는 게 간단치 않아 지금부터 디테일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 와중에 한동석은 내가 직접 마셔본 장광주가 독특하게 상큼하더라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반면 독고탁은 뭘 해서든 마케팅에 찬물을 끼얹으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은 장광주인 만큼 맛으로 승부해야죠. 마광숙도 오히려 이것 봐라. 우리 도어맨 아니 회장님 도움 없이도 맛으로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어. 하며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애가 진해로 내려가 한결의 의중을 확인하는 장면도 파급력이 대단했죠. 전역하면 독고세리한테 청혼하겠다는 말에 장미애는 완전 뛸 듯이 기뻐했지만 직후에 오강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걸 본 장미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깜빡이로 오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 아닐까 하는 암시를 줬는데 이번 부상 계기로 정체가 드러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죠. 오강수 하고 놀라서 부르는 그 목소리에 뭔가 애절함이 묻어나면 시청자들도 오, 이거 친모자 맞나 보네 하고 직감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한결과 도코세리의 결혼이냐, 혹은 도코세리가 오강수 쪽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느냐 등등 모든 로맨스가 복잡하게 뒤엉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미애가 도코탁과도 갈등을 겪고 술도가 쪽이랑도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 듯합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폭발할지 나중에 오장수와 마광숙의 결혼식 때 쓴 폭우만큼 또 큰 태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석과 마광숙 사이엔 지금도 미묘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서로 사별이나 상실의 경험이 있다는 점이 묘하게 겹치기도 하고 또 까칠 vs 활달이라는 극과 극 성격이 만나서 생기는 텐션이 쏠쏠하잖아요. 혼자 식사하시는 게 습관이냐는 마광숙의 질문에 한동석이 별일 없으면 늘 혼자라고 대답했을 때 그 쓸쓸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한편 도코탁의 험담 때문에 한동석이 마광숙을 살짝 의심하는 모드로 전환되면 당분간 거리를 두겠죠. 하지만 또 막걸리가 한동석의 불면증을 치유해주는 느낌이라 자연스럽게 마광숙을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술이키는 과정과 사람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과정이 비슷하구나 하는 공감대를 쌓아가며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다만 둘 다 배경 스토리가 워낙 묵직해서 그냥 시원하게 연애로 직행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상처를 극복해가는 힐링 로맨스 쪽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흐름이 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8회쯤 넘어가면서 호텔, 술도가, 신라주조, 그리고 이들 집안들이 완전히 얽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쯤 되면 비즈니스 전쟁 로맨스 파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요. 부채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도코탁 같은 악역도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잖아요. 마광숙도 홀로 술도가를 지킬 힘이 부족하면 시동생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각자 인생사가 복잡해요. 오천수는 아내랑 겉도는 상태, 오흥수는 댄스 사고 치느라 시끌시끌, 오범수는 아기까지 돌보느라 정신없고 오강수는 부상 위험까지 있다니 이거 완전 사방팔방 곤란투성이죠. 그래도 결국 독수리 오형제답게 온 힘을 합쳐서 술도가와 마광숙을 지키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각자의 비밀이나 상처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을 빼고 또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함으로 감동을 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드라마가 유쾌하면서도 가족애가 물씬 느껴지는 게 매력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더 터지고 꼬이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음 회 언제 나와? 하며 마음을 졸이게 될 듯해요. 어떤 폭풍 전개가 펼쳐져도 이 오형제 형수 팀워크가 빛을 발해줄 거라 믿으며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봅니다.